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날 거고요. 똑같이 3단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쟁 전의 상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여기에 있는, 여기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 바로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시작할게요. 네,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보시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다라고 되어 있죠. 전국을 통일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은 섬나라예요. 섬나라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통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싸울 곳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영토 확장 등을 위해서 대외 진출을 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나에게 적심을 가진 자는 자연 기세가 꺾여 멸망하는지라 싸움에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았다. 대명국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중국 400여 주를 바꿔놓고 제도의 정화를 억만년토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즉 명나라를 치고 싶은 것이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귀국 조선이 선구가 되어 입주한다면 장래 희망이 있을 것이요 눈앞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은근히 협박하는 말투를 세우고 있죠. 당연히 조선은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 자연스럽게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여기 옆에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일본이 연이은 승리를 하는데 선조는 그 사이에 의주로 피란을 가고요. 명나라에 SOS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순신이라든지 곽재우라든지 뭐 서산대사 뭐 유정, 휴정 이런 사람들, 권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그 조금 더 동아시아적인 모습으로 동아시아 조금 시각을 넓혀서 살펴보시면 명나라가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합니다. 명나라가 참전을 하는데 하지만 자신들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신이 근심하는 것은 아니라 건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랴오둥은 베이징의 팔 같은 것이고 조선은 랴오둥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이제 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동 랴오둥 반도가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명이 참전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동아시아사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조금 승기를 가져가다가 명나라가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에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면서 이제 명나라와 일본이 휴전 협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화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강화 협상의 내용, 일본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일본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보시면은요,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청왕과 결혼시킬 것, 즉 일본이 얘기하는 뭐가 되겠냐면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기억나요? 화봉공주? 네, 화봉공주처럼 일본에도 이렇게 보내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땅을 일본에 할양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선 왕자를 볼모로 보내라 등등 이렇게 그리고 조선이 항복을 서약해라 라는 등등의 강화 협상 조건을 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이 강화 협상이 결렬이 되고 결국에는 정유재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유재란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 임진왜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는 아마 중점적으로 봤던 게 요 이야기였을 거예요. 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렇죠. 이 명나라의 참전과 강화 협상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동아시아사가 격변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 동아시아사에서의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조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조선의 16대 임금 광해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광해군이 이제 토지대장과 호적을 재정비하면서 재건을 하고자 하고 노력을 하고요. 대외 정책으로서는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에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면서 등장했던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금나라 우리 기억에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이 돼요. 만주족이 되어서 이제 일으켰던 나라가 후금인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통해서 조선의 안위를 이제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말이 빨랐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후금은 여진족. 근데 여진족이 금나라였다면 여진족이 나중에 민족의 이름이 만주족으로 변하게 되고 이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후금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광해군의 그 중리배교 정책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서인과 인조가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서인이 있었다는 거 플러스 그러면서 정책을 바꾸죠.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가도에 있던 모문용을 지원합니다. 지도에 가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후금이 이거 아닌데 니네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침략을 한 게 바로 이 정묘호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맹약을 체결합니다. 왜?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어디에 갔기 때문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란을 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으니까 형제 맹약으로 끝난 건데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금이라는 나라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주장하는 세력, 화해를 배척하는 세력으로 대립을 하죠.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립을 하는데 그 와중에 척화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청나라에 있던 홍타이지가 침략을 하고 그래서 똑같이 강화도로 가려고 했지만 강화도로 가는 길을 먼저 막아버리니까 인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화도가 함록되고요.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이제 버티다가 삼전도 지금으로 따지면 삼전도는 지금의 잠실이에요. 잠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하나 있죠? 롯데월드 옆에 보면은 삼전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면서 청나라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군신 관계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전쟁을 했으니까 두 차례의 전쟁을 펼쳤고요. 두 차례의 전쟁 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선에서 일어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전쟁의 피해가 어마어마했겠지요. 물적 피해, 인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등등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도시가 파괴되고 농지가 황폐화되고 그리고 물품을 요구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 포로와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 어디에? 청나라 또는 일본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인구 감소라는 것들이 있는데 인구 감소는 요거를 좀 보시면 요게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냐? 바로 귀무덤입니다. 일본에서 조선인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거나 아니면 조선인들을 죽이거나 하면은 죽였다는 인정을 받아야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을 받을 명목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귀를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귀들을 모아놓은 무덤이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거는 포로인데요. 포로가 여기 보시면은 도조 이삼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로는 얕보던 일본과 여진의 침략, 그리고 국왕의 피란, 그리고 굴욕적인 항복, 왜 삼배 구고두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굴욕적 항복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일부 여성들의 이중적인 고통 등등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랑 명나라도 또한 피해를 받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이묘들한테 병사 징발이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무사와 농민의 피해가 고스란히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부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아예 막부가 새로 만들어지죠. 예,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 만들어진 막부가 바로 에도 막부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또 하나의 마지막 막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의 피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명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진족의 성장에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여진족이 뭐가 됐다? 그렇죠. 후금이 되었다. 이 후금은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된다? 청나라가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정리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의 상황, 그래서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일본의 선전포고는 뭐예요? 어디를 치러 가는 거다? 바로 명을 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한테 길을 비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명이 참전을 합니다. 명이 참전을 하는데 동아시아전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조선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아니었다. 요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명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화협상 벌였는데, 협상에서 일본이 무리수를 뒀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게 인조반정을 먼저 봐야겠죠. 인조반정을 보셔야 되겠고,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친명 배 금의 정책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포위하면서 끝났던 전쟁이 바로 이 병자호란.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특히 조선에서의 인적 피해가 엄청났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전쟁 끝나서 어떻게 동아시아가 바뀌었는지도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7세기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에게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